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매우 습한 장마철만 되면 생각나는 제습기. 한 대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습기는 에어컨에 있는 제습 기능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동안 없이 잘 살았는데 꼭 한 대 있어야 할까 등 이런저런 생각을 나게 만드는 가전제품인데 한 대 있으면 삶의 질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습기의 원리부터 왜 필요한지, 에어컨의 제습 기능과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샀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냉각식 제습기는 에어컨과 기본 동작 원리가 똑같다 보니까 제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에 제습 기능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으면 제습기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동작 원리는 동일하지만 공기의 흐름과 동작하는 기본 기준이 다릅니다.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어컨과 제습기의 동작 원리를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다 빼고 설명합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박스는 에어컨 실내기, 빨간 박스는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은 냉매의 흐름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에서 고온과합이 되는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압축기는 우리가 영어로 컴프레셔라고 부르죠. 두 번째 단계는 압축기에서 나온 냉매가 응축기로 가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만나 액체가 됩니다. 이때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유입된 공기가 뜨거워져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액체가 된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온도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네 번째 단계에서 냉매가 증발기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만납니다. 이때 외부 공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빼앗아서 냉매는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겨 시원해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고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가 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순환 반복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간단한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제습기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냉매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순환하는 과정은 에어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번 유입된 공기가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빠져나가는 게 다릅니다.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잠시 다시 보면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각각 공기를 유입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공기의 흐름인데, 제습기는 증발기를 거치면서 시원해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축기로 갑니다. 그래서 응축기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니까 제습기를 사용할 때 주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습기로 들어온 습한 공기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냉매가 열을 빼앗아 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있을 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물통에 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중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은 감소하게 되고, 증발기를 거친 공기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줄어든 수증기만큼 물로 변해서 물통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포화 수증기량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제습기가 에어컨과 기술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다른 것을 살펴봤고, 더 핵심적인 차이는 동작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습기는 습도를 줄이기 위한 제품이니까 습도를 기준으로 동작하는데, 에어컨은 제습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동작 기준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제습 모드는 원하는 습도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고,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유지되니까 제습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도 낮추자고 설정 온도를 추이를 일으킬 정도로 계속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동작 기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습도를 낮추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에어컨 제습 모드보다 제습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습을 위해서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기요금과 온도 상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제습기 기준으로 1일 제습 용량 15리터 이상에서 250에서 350W 정도가 일반적이고, 350W 제품으로 하루 4시간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비싼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에어컨까지 사용하면 누진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450kW 하계 누진 구간을 넘었을 때 기준 가격인 307.3원으로 계산을 하면, 먼저 사용량은 350W 곱하기 4시간 곱하기 30일을 하면 42kWh가 나오고, 여기에 307.3을 곱하면 약 12,906원이 나옵니다. 순수 전력량 요금 12,906원에 기후환경요금 378원과 연료비 조정요금 210원을 더하면 전기요금이 13,494원이 나오는데, 이게 청구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349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499원을 더하면 최종 청구 금액은 15,342원이 됩니다.
모든 요소를 거의 최대치로 잡아서 계산한 전기요금이 월 15,000원 정도니까 제습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쾌적함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입니다. 제습기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가전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온도 상승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 외출해서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제습기를 사용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에어컨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제습기는 설정한 습도까지 계속 일을 하니까 정말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처럼 제습기는 계속 켜두는 제품이 아니라 원하는 습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만 가동하면 됩니다. 제습기는 시장에 워낙 다양한 종류를 팔고 있어서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 일일 제습 용량과 물통 용량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일일 제습 용량은 우리가 제습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15리터 제습기, 20리터 제습기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하루에 처리 가능한 제습량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가정용은 10에서 20리터 정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10에서 15리터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충분합니다. 물론 제습을 해도 계속 꿉꿉하게 느껴지는 환경이라면 20리터 이상 제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물통의 용량 역시 무척이나 중요한데 1일 제습 용량이 10리터인 제품은 3리터 이상, 1일 제습 용량 15리터 이상은 4리터 이상을 권합니다.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 4리터 물통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득 차거든요. 간혹 1일 제습 용량은 15리터 이상으로 높은데 밸런스가 안 맞게 물통은 2리터 정도로 설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거르시기 바랍니다. 제습기는 사람이 없을 때 많이 사용하니까 물통의 용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있을 때만 제습기를 사용해서 물통을 계속 비워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한번 해보면 상당히 많이 귀찮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습기가 정말 미치도록 많아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바로바로 빼내는 연속 배수를 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1일 제습 용량이 가장 큰 제품을 선택하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물통 용량이 작은 제품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연속 배수가 필요한 분들은 구매 시에 연속 배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연속 배수를 위한 호수가 별매인 경우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고 1일 제습 용량과 물통 용량만 보고 KC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녀석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부가 기능을 설명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제습은 다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제습 이외의 요소를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습기가 소음이 심한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소음을 줄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더 들이기도 하는데 냉각식 제습기는 구조적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소음이 적은 제품이 없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혹시나 AS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고 집안에 두는 가전제품이니까 오브제처럼 디자인만 예쁘게 바꿔서 비싸게 파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제습기를 검색하다 보면 소형 제품들 중에 펠티어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펠티어식 제습기는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는데 펠티어 소자는 전류를 흘려주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펠티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쪽은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되고 제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방식은 제습이나 냉각 효과가 대단히 크지는 않아서 미니 제습기나 미니 냉장고, CPU 냉각 등에 사용되는데 소음이 없는 작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판매 중에 소음이 없는 미니 제습기는 99%가 펠티어식입니다. 펠티어식 제습기는 제습 능력이 제한적이라서 옷장이나 신발장 등의 작은 공간에서 보조 제습기로 사용할 수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제습기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단순하게 제습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제습기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제습기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돈을 들였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충분히 큰 가전제품이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한 대 장만했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집안 제습은 물론이고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리기 위해서도 좋고 샤워 후 물기를 빠르게 말리기 위해 사용하는 등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여러분의 제습기 상식이 플러스 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